시작할게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소비자 관심 이슈의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비드-19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과 후를 비교해서 중점적으로 해봤습니다. 목차는 서론과 연구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우선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조성되어 있는 관광단지로 숙박, 레저, 쇼핑 시설이 포함된 사계절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자가 선정이 되었다가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최근에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비드-19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환자가 발생했고, 코비드-19를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개인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다인 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재택근무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의 영향입니다. 관광은 감염병, 천재지변, 사회환경 등의 사회적 재난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시절에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감소와 국내 관광객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WT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가 간 관광객은 전년보다 80%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관광객의 통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2020년 해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74% 감소하고, 이번 위기는 빨라도 2022년 여름이 지난 이후에야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행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원활하게 보급된다 하더라도 여행객이 코비드-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행연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활용한 동향을 소개하면, 최근 관광객들이 디지털 생활의 일상화로 SNS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로그 기록, 위치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가 신속하고 방대한 규모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 데이터에서 도출할 수 없었던 포괄적인 통찰과 다각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창출하여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시간과 여러 굴곡을 거쳐서 완성 단계에 접어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대한 발전 동향을 일단 살펴보고,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해제 후의 관광 소비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관광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거리두기를 해제한 기간으로 각각 앞에는 589일, 뒤에 365일로 나누었습니다.
검색은 오시리아와 관광단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잡았고, 수집 범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수집 도구는 텍스텀을 사용했고, 각각 수집량은 5,753건, 5,878건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정제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수집된 데이터에서 중복을 제거하는데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거를 하고,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에스프레소 K를 사용해서 그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품사 중에서 명사를 선택했습니다. 키워드 오시리아의 앞뒤로 세 단어를 선택을 하고, 다음 이제 그 묶음 단어와 지역 명칭을 수정하는데 언어 모델인 N그램을 사용합니다. 연속되어 있는 그 단어 중에서 롯데와 백화점이 이렇게 나오면 대명사가 되기 어려우니까 롯데백화점으로 합친다든지, 부산시, 부산광역시처럼 지역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들을 부산으로 통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빈도와 TF-IDF 분석입니다. 그 데이터 추출에서 나온 그 단어들을 그 상위 50개를 각각 그 두 구간에 나누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PPT에는 10개씩만 표시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거리두기 기간에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기장 관광, 동부산 테마파크, 스타테라스, 부산도시공사, 일광신도시 이런 게 나왔고요. 거리두기 해제 후에는 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 기장 관광, 해운대, 동부산 테마파크, 카페,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TF-IDF 분석인데, 그 단어가 단순히 빈도가 높다고 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TF-IDF 분석을 합니다. TF-IDF 분석은 TF와 IDF 값을 곱한 값인데,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여러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할 수 있고, 단순히 단어의 출현 빈도만으로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서에서 많이 출현하는 단어를 찾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앞에 부분에 빈도수와 TF-IDF를 동시에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분석을 했습니다. 원모드 매트릭스 데이터는 오시리아와 관광단지 그 빈도 분석의 상위 50개 데이터를 가로 세로로 그 매트릭스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할 때는 그 UCINet6와 넷드로우를 사용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에는 노드의 중심도에 따라서 노드의 도형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고, 단어 간의 연결 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연결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나타났던 그 네트워크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노드의 그 사각형의 모양이 좀 굵은 것도 있고, 각 노드 간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굵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만큼 많이 언급되었거나 연관도가 많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의 모습입니다. 그 그림상에서 그 노드의 이름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양이 좀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커 분석을 하는데, 그 매트릭스 데이터는 그 앞에 네트워크 분석할 때와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이 컨커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적절한 수준의 유사한 그룹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연결 의미망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합니다. 클러스터의 분석은 관련성에 따라 동종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다음에 모양이 큰커 분석의 결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의 모양이고 다음이 이후의 모양입니다. 큰커 분석에서 클러스터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클러스터는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요소들을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단어들이 1, 2, 3, 4의 4개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었고 각각 다 읽기는 좀 뭐하니까 하나만 이제 4클러스터만 보겠습니다. 우선 호텔, 아난티코브, 리조트, 기장 엘크 퍼스트, 이케아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한참 건설을 하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존에 개장이 되었던 시설들을 말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의 모양을 보시면 약간 좀 구성이 좀 다르게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는 코비드-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인 롯데월드의 개장 연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진행 중인 관광시설에 대한 이야기와 상가라든지 아파트 같은 부동산 관련 단어들, 그리고 이제 루지나 이런 개장되어서 운영 중인 시설들에 대한 단어들이 있었고, 경제활동의 위축과 사람의 이동이 불편했던 시기라는 걸 감안해 볼 때 관광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상위 50개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는 롯데월드 개장이라는 이벤트도 있었고 상위 50개 중에서 카페라든지 웨딩이라든지 오션뷰, 파티, 맛집, 저거는 상호겠죠. 숙박 등의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의 요소들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둘째는 코비드-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 TF, IDF 분석 결과에서 빈도 분석에서 9위로 나타났던 게 1위가 되는가 하면 4위, 5위, 6위로 올라왔던 단어들이 빈도 분석보다 TF, IDF 값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문서 내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언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리두기 해제 후에 관광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검색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큰커 분석을 통해서 유사도 높은 그룹을 분류한 결과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했습니다. 1번 클러스터는 관광단지, 테마파크 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2번 클러스터는 카페와 맛집,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과 주말에 증가하는 교통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번 클러스터는 관광단지의 인프라에 관한 것으로 철도, 도시철도, 부산시의 교통정책 등에 관한 단어들이 있었고, 4번 클러스터는 호텔, 리조트, 쇼핑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에 개장한 롯데월드로 인해서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그 기간에 많았습니다. 특히 2번과 3번 클러스터의 2번과 3번 클러스터는
관광단지가 숙박, 레저 쇼핑 시설을 포함한 사계절 체류형으로 개발된 이유로 관광단지의 그 내부와 인근에 많은 주거시설들이 조성되어서 주거인구와 주말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동인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코비드-19 거리두기 해제 전후로 그 오시리아와 관광단지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서 이를 빅데이터 단어들로 정리한 것과 거리두기 해제 후에 롯데월드의 개장, 카페, 웨딩, 오션뷰, 맛집 등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였고 거리두기 해제 전보다 관광활동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관광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한계입니다. 빈도가 높았던 50위 안에 드는 단어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이외의 단어들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고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은 청소년, 노령층의 인식을 파악할 수 없어서 모든 관광 소비자의 인식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텍스톰으로 수집한 원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널별로 수집할 수 있는 최대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상 기간에 압축 자료가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령별로도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향후 관광산업의 정책 결정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